괜찮아지겠지 하다가 1년이 다 가버린 것 같아요. 나들이도 못 나가게 된 것 같아요. 2단계 되면서부터는 안 나갔거든요. 실내에서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우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애쓰셨어요. 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좀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수회관에 지난 금요일 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이제 14일 날 확인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늦은 오후에 다 방역하고 조사하느라고 연구실에서 다 나가라고. 그래서 일하기 싫은데 잘 됐다. 그러고 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뉴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아마 특히 우리 공동육아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만나야 되고 하루 거의 종일 가까이 아이들과 지내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랑 매일 같이 지내야 되는 선생님들의 그 노고는 너무나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뭐 뉴노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그람시라고 하는 이태리의 이제 혁명가이고 막시스트였던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 혹은 소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낡은 것들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데 아직 새 것은 나타나지 않고 새 것이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시기거든요. 뉴노멀을 말하고 있지만 뉴노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의 방식,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하고 서로 결합하는 방식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는 아직 우리가 서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병적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몸이 어떤 병을 앓고 나면은 그 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증세들은 없어진 것 같아도 내 몸이 사실은 병 걸리기 전에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병이 걸린 이후에 회복하고 또 어떤 새로운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전에 몸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병을 앓기 전에 그 정확한 모습으로. 그람시가 얘기하는 병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노멀을 만들어가는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노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교사 자신들의 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구성할까? 새로운 이 팬데믹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일인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믿음은 뭐 어떤 교육을 지지하는가 그 모습은 좀 다를지 몰라도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특성, 또 적절한 재능이 있다. 그 바람직한 특성이나 적절한 재능을 스스로 발견해서 또 그것을 키워나가는 일을 돕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이제 그 공동체가 국가가 될 수도 있겠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정말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공동육아, 이제 법인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각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특성들, 또 재능 같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더 가치 있는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다 기대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믿음을 완전주의라고 얘기해요. 이제 완전주의라고 해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든가 완전해져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 희망을 가지고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바람직한 특성이나 뭐 재능, 뭐 속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꿈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 이런 것들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고, 미래를 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힘을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사람들은 참 무기력하죠.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 어느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뭐 아무리 부자 이런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게 되죠. 또 평소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 살았던 사람들, 가난하거나 취업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소에 취약한 사람들의 취약성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크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지전능한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결집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람은 결국은 누구나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누구나가 취약성을 갖고 있죠. 또 불안전하고 불안해하고,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굉장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용한 학살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20대가 제일 많고 20대 여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가장 취약성이 더 노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더 힘들어진 그러한
집단이 20대 여성이라는 것은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20대 여성들을 힘들게 할까요? 세대적으로 힘든 나이긴 하지만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이런 것들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에서 바로 그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몸소 처절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세대가 20대이고 특히 여성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학살이라고까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는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두드러진 따름이지 사실은 있었던 문제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 우리는 다 편하게 불안하니까 밖에 안 나가고 누군가가 배달을 해주면 배달 음식을 먹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뭐 자동차도 택시도 뭐 플랫폼 자동차라는 것이 나오고 앞으로 플랫폼 이 취업이라는 것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이 늘어나고 있겠지만 그분들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은 점점 더 커지죠. 코로나 시대에 단지 커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이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지만 그 새로운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더 안정감이나 편안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고 있느냐. 굉장히 오히려 더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들이 또 두드러질 따름인 것이죠.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상황이 다행히 이렇게 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좀 평생을 살면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탐색을 할 때에 결국은 뭐 정부가 어떻다, 사회 문화가 어떻다, 뭐 사람들의 관심이 참 냉담하다 이런 것들을 고민했지 이렇게 자연현상이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새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요. 이거 다행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지나가더라도 지구온난화는 결국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지구온난화 앞에서 우리는 다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온난화에는 아마 백신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남한 북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에로부터 어떠한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남북 간에 왕래를 해야 되고 어떤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남북이 같이 어떤 생명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존재죠.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서로 간의 성장을 어떻게 격려해야 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살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새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뉴 노멀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교사들끼리 또 이제 서로를 상당히 좀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뭐라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돌진한다, 전진한다 이런 뜻에서 좋긴 하지만 좌우 앞뒤를 굉장히 좀 잘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이 오늘 그 무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끼리도 저 선생님이 어떤가를 매일매일 서로 살펴보고
날 저기 어저께 빠졌으니까 오늘 적어줘라는 부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살펴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펴보는 관계는 물론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제 살펴보는 관계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십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육아의 예를 들어서 뭐 참나무 어린이집 선생님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참나무 어린이집의 교사와 부모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공동육아의 어린이집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필요성에 의한 혹은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관계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려면 스펙을 쌓잖아요. 그 스펙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예요. 취업을 잘하려면은 인적 네트워크가 좋아야 취업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것이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각자가 취약하고 우리 다 같이 취약하고 그래서 그 취약함과 불완전성을 서로 잘 살피려면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트너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선생님들끼리 저 선생님 없어도 돼 그렇지는 않잖아요. 꼭 그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는 선생님이셔야 되고 더욱이 다른 일이 아니라 그 분이 원하지 않는 사정으로 예를 들자면 건강 문제라든가 혹은 심리적인 보살핌이 망가져서 그분이 그만두게 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내 파트너가 그렇게 직장을 그만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해지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라고 한다면 배우자, 굉장히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을 파트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떠한 관계의 모습으로 생각했는가, 네트워크였는가, 파트너십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공동육아의 멤버십 얘기를 하잖아요. 공동육아의 멤버십이라고 뭐 교사 회비 내고 조합 회비 내는 거로 멤버십이 아닐 거예요. 아마 활동도 해야 되고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현장 학교도 있어야 되고 또 교사 모임도 참석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건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심리적인 보살핌.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보완해 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약함이 우리의 어떠한 새로운 발상이나 새로운 어떤 제도나 조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더 필요한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동육아 법인 내에서도 뭐 재난기금 비슷한 거를 모금도 했었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태서 그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특별한 또 조치들을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공동육아의 멤버십, 공동육아의 구성원됨을 만드는 일이고 그런 구성원됨을 만드는 일에 이 파트너십 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렇게 단단하게 실제로 서로가 서로임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임을 격려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가를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더 잘 아는 건 대학이니까 이제 대학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죠. 아마 내년 2학기 정도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초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때는 뭐 잠깐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2학기째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2학기를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방법도 좀 많이 저도 진화를 했어요. 뭐 이제 에버렉이라는 것도 할 줄 알게 되고, 또 학생들을 고려하고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혹은 다른 어떤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에 강의 듣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이제 다른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게 될 텐데요. 5살 아이들과 교사인 경우에는 저는 뭐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고등사고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하는 거랑 달라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 아이들은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몸으로 배우는 것이고, 또 아이들 시기에만 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어른이 돼서도 몸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요즘 강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로가 서로의 취약성과 불완전성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학문 용어로 하면 프로네이시스, 실천적 지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몸을 통해서 느끼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분들, 굉장히 비법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실제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몸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요리할 때 보면 제일 미치는 게 소금 적당량, 손맛,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시피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고 있어도 그 맛을 못 내요. 그러니까 야, 멋지게 살아가는 데에 1, 2, 3, 4, 5, 6, 7, 8, 9라는 요령이 있어. 라고 다 알아도 이론적 지식이죠. 멋진 삶을 못 살아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칙칙하게 사는데 나 혼자만 뭐,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가면서 멋진 삶을 이렇게 탁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 몸으로 배우는 학습이거든요. 인간은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이 특히 결정적인 시기가 이 아동기,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들이를 왜 그렇게 간판 프로그램으로 했을까요? 그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몸으로 배우고.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친구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위험하는 데서는 같이 손잡아야 돼라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낙엽이 졌구나, 단풍이 들었구나를 같이 보는 눈, 같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몸, 우리의 몸의 연결,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배워가는 것이 이제 실천적 지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또 어린이집 바깥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뭐 우리 꽤 긴 나들이도 다녔었고 먼 거리의 나들이도 다녔고 1박 2일 나들이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욕도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천적 지식이 학습될 수 있는, 체득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점점점 좁아지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좀 의욕을 또 일깨우고, 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숙제이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중요한 숙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뭐 특정한 지역에서는 학교 숙제나 학교 수업도 뭐 학원 선생님하고 같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수업조차도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된다. 또 숙제도 다 해주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도움을 못 주는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센터나 방과후에서 그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습 기능을 또 늘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과후나 이제 센터의 역할은 뭐냐, 지식과 정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정보도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한 지식과 정보에서 너무 처진다면 그거를 세워주는,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의 이제 지식과 정보이냐, 건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지식과 정보를 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활용하고 시도해봐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자기가 새로운 지식이나 지식과 지식의 결합으로 순환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정보가 하찮고 암기식이고 주입식이니까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너무 처지면 그 아이는 투명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학교 교육에서 처졌을 때 아이에게 더 큰 피해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 나는 무능력하다는 것,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지식의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못 배워서 참 상실이다 라기보다는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여서 바로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배워야 된다는 것, 결국 나중에 쓸모가 없게 될지는 몰라도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은 아동들의 자신감과 자기 존재 확인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방과후나 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방과후나 센터에서 해줘야 되겠죠. 또 이 양을 또 너무 감당할 수는, 그 많은 양을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같이 복습하고 또 숙제도 해야 되는 일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본연의 삶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결국은 지식과 학습의 그 Y자 모양하고 이 자아가 형성되는 Y자 모양이 이제 같이 가는 거에 대한 연결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온라인 테크닉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온라인을 통해 갖고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공간에 있으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한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서 느낌이랄지 표현이랄지 이런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들은 좀 같이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교육을 한다는 사람,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관심이 있게 되겠죠.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성장이 되더라라는 사람이 저런 방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도 궁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선생님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제한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이것저것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도해보고, 어린이집 안에서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또 모색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깨우쳐가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성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장의 시도를 해보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